막말 파문에 휩싸인 나꼼수 김용민 후보에 대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사퇴를 권고했지만 김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심판받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실질적으로 김 후보를 용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에 대해 야권 내에서도 한 대표의 반응이 어정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요. 나꼼수의 눈치를 보면서 여당의 공세를 피하고 보겠다는 어설픈 타협책이라는 비판입니다. 예, 오늘도 뭐 김용민 후보죠. 그 막말 사건과 관련해서 그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 그 한명숙 대표가 지난 토요일이죠. 뒤늦게 좀 사과를 했지만 사퇴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민주당이 이렇게 좀 어정쩡한 이유가 뭔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참 방금 얘기한 수원의 그 여성 피살 사건에 이어서 이 김용민 후보의 이 막말, 이것도 참 솔직히 별로 유쾌하지 않은, 전하고 싶지 않은 뉴스인데요. 이 얘기가 파문이 터진 이후로 한 5회 이상 꽤 여러 날 동안 민주당에서는 의외로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없었어요. 근데 7일 밤, 토요일 밤에 한명숙 대표가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습니다. 왜냐하면 발언이 워낙 저질인데다가 그다음에 국민 여론이 워낙 안 좋고 그다음에 기독교계, 여성계, 노인층 이런 데서 반발이 아주 심하니까 민주당이 공식 반응을 안 내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. 한명숙 대표 말이 이렇습니다. 김용민의 발언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됐다.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. 그런데 내가 사퇴하라고 요구했는데도 본인이 끝까지 가겠다고 하더라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참 민주당으로서는 솔직히 난처하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선거에 분명히 이게 마이너스가 될 거, 악재가 될 건 뻔히 아는데 본인이 이렇게 버티니까 그러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떠냐? 후보 본인이 안 나가겠다, 나는 그 사퇴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는 거냐? 그러면 공직선거법을 보니까요. 후보 등록을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는 정당이 공천 취소를 해버리면 끝입니다. 그렇지만 후보 등록을 한 다음에는 그게 지난달 22일, 23일 후보 등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정당이 공천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이때는 후보를 사퇴시키는 방법은 딱 3가지뿐인데요. 첫 번째는 후보 본인이, 그러니까 여기서는 김용민 후보죠.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방법. 이것을 안 하면 정당으로서는 방법이 없는데 어떤 방법밖에 없느냐. 제명을 시키는 겁니다. 당원 자격을 잃게 하는 거죠. 그러면 정당 후보의 자격이 없어지니까 그 정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는 그 후보 사퇴하고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는데요. 그런데 이 제명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절차가 필요합니다. 본인이 이의 제기도 해야 되고 시간이 꽤 걸리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안 되는 거죠. 마지막 3번째는 뭐냐? 후보가 뭐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뭐로 어떤 이유로든 사망하는 건데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거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 방법이 없다 이런 거죠.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좀 난처하긴 하지만 한명숙 대표의 7일 밤에 그 발언이죠. 그 공식 반응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. 개인적으로는. 근데 밤 늦게 좀 이렇게 발표한 이유가 좀 있나요? 7일 밤인데요. 7일 밤은 아시다시피 일요일 날짜 신문이 없지 않습니까? 네. 주요 언론이 다 기자들이나 언론이 쉬는 날입니다. 그 날짜를 택해서 딱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좀 당당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마침 8일이 부활절이잖아요. 네. 부활절 바로 전야에 이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설교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그런 날인데 이 교계의 반발이 엄청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 이 목사님들 들으라고 한 뭐 사과 발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요. 또 이 발언을 직접 국민한테 사과한다고 하면서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대변인 측근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더라, 카더라 이렇게 사과했는데 그 대목이 솔직히 저는 당당하지 못하네요. 진정성이 있느냐. 사안이면 직접 해야 되는 사안 정도는 그렇죠. 그리고 이제 그 형식도 이렇게 이 대표인내가 후보 사퇴를 요구했는데 본인이 사퇴 안 하겠다고 하더라 이렇게 카더라식으로 뭐 약간 어정쩡하고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듣기에 불편한 그러한 반응이었습니다. 네, 한명숙 대표는 뭐 사과하는 모양을 뭐 갖추긴 했지만은 그 나꼼수 측에서 보면 7일하고 8일 뭐 연달아서 도심에서 집회를 가지면서 사퇴할 뜻이 없다 얘기를 했고 또 그다음에 안수기도 하는 모습까지 좀 보도가 됐어요. 그거 보면서 전혀 뭐 사퇴할 의사가 좀 없는 것 같아요. 특히 어제죠. 거기 서울 광장에서 거의 한 6천 명이 모였다고 해요. 뭐 번개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뭐 이 집회를 하면서 굉장히 그 이번
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이지 김용민 심판 선거가 아니다. 이러면서 굉장히 낙검수를 진행하는 3명이죠. 지금 저 뒤로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김용민 후보와 그 주진우 그 기자, 그 다음에 김어준 씨 이렇게 3명이 카프레이드까지 펼치면서 굉장히 이렇게 당당하게 했다고 하는데. 근데 전 저거 보면서요. 예. 사실은 그 김용민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. 뭐 이게 새누리당하고 이른바 보수 언론, 뭐 동아라든지 조선중앙 이런 신문을 거론하면서 물러나라고 하는데 물러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뭐 사실관계와 놓고 보면 이 후보의 사퇴 문제는 경향신문도 사설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데서 다 나왔습니다. 근데 문제는 물러나는 건 자유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마치 보수와 뭐 진보라든지 아니면 여야라든지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양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안을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인격하고 그 사람의 품위 이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한 문제지 이게 무슨 보수 언론이라서 욕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감싸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.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? 발언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? 예, 100% 저도 그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는데요. 마침 오늘 중앙일보죠. 중앙일보에 기자 칼럼이 하나 실렸는데 딱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 문제가 아니다. 그리고 여야의 이것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.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오. 그거는 개인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후보의 인성과 품성과 인격의 문제지 이게 어떻게 그런 정치적인 문제냐고 주장을 하는데 정말 저도 동감을 합니다. 들어보셨습니까? 그 얘기를? 그 김용민 후보의 막말을 들어보면 이게 진짜로 품성의 문제구나 인간의 인격의 문제구나 이런 얘기를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수원 사건 저런 거 터졌는데 특히 여자에 대해서 또 성폭행해서 그렇죠. 뭐 죽여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저는 더 심한 말도 있지만 여기서 뭐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내부에서 이해찬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.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다시 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뭐 약간 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느 게 사실인가요? 했는 게 분명하죠. 뭐냐면 며칠 전에 예. 트위터입니까? 뭐 얘기를 통해서 개인의 사과로 이게 덮을 문제가 아니라면 빨리 사퇴해야 된다. 당으로서도 빨리 입장을 정해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낙검수가 어제 막 그 6천 명 집회를 하고 막 이게 굉장히 세게 나오니까 아이고 그렇게 그 이해찬 후보 측의 그 측근인가요? 통해서 아니 사퇴하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 이러면서 살짝 꼬리를 내렸죠.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았다면서요? 예. 그 낙검수는 오늘도 뭐 부산에 가가지고 문재인 후보, 김정길 후보 막 이렇게 지지 유세를 한다고 하는데 뭐 이러니까 좀 민주당으로서는 또 굉장히 또 이게 막 좀 그 앞에서 낙검수 앞에서는 좀 작아지는 거죠. 그러니까 도심에서 집회를 이제 많이 했던 것도 보면 이제 자기들의 이제 파워, 힘을 한번 과시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도 당초에 좀 비판하는 여론이 있다가 좀 그러니까 몸을 사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들어요. 예,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우리 지지층 이 낙검수의 그 김용민 후보의 그 저질 발언 때문에 그 굉장히 그 반발. 그다음에 저쪽 그 교계나 여성계나 이런 쪽에 굉장히 거부감이 많이 일고 있으니까 우리 지지층 한번 좀 뭉칩시다. 이런 정치적인 퍼포먼스도 있다고 봅니다. 근데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제가 듣기에도 뭐 여소야대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. 이런 거를 민주당 쪽에서도 잘 알 텐데 김용민 후보 사퇴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그 이유는 뭔가요? 저는요, 이 민주당으로서는 솔직히 당내에서는 사퇴해야 될 텐데 이런 의견이 많다고 봅니다. 그런데 김용민 후보가 왜 저렇게 사퇴를 하지 않느냐? 이것은 사실은 그 낙검수 멤버들이 한 달 전쯤에 명시적으로 말한 게 있습니다. 뭐냐면 면책특권의 얘기를 했습니다.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 되면 그 국회에서 하는 발언, 공식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이 죄를 묻지 않죠. 면책특권이 보장이 되는데 한 달 전쯤에 어떤 인터넷 방송에서 낙검수를 진행하는 그 누구죠? 김용민 후보하고 김어준 씨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우리는 면책특권이 필요하다. 만약에 김용민, 네가 국회의원이 되면 위험한 발언은 네 혼자 다 해라. 그러니까 김용민 후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. 그럼 국회의원 되면 욕해도 되냐?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낙검수 멤버들이 국회의원의 직위를 얻은 다음에 마음대로 비판하고 마음대로 욕하고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 법 뒤로 면책특권의 뒤로 이 죄는 받지 않겠다는, 벌금받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. 실제로 낙검수 많이 들어보셨죠? 다운로드 받아가지고. 몇 번 봤습니다. 그러면 온갖
어떨 때는 좀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추측성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. 저거 법에 걸릴 텐데 싶으면 딱 끝에 한마디 하거든요. 이거는 저희들의 추측이었습니다. 이러면서 딱 빠져나가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경원 의원의 뭐 저 1억 피부시업입니까? 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이 그 고소 고발도 당하고 했어요. 그래서 낙검수 측에서는 김용민 후보는 아 이건 진짜 이 마음대로 비판, 마음대로 욕하기 위해서는 면책 특권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. 그리고 그런 필요성을 실제로 공개적으로 얘기까지 했으니까요. 예, 김용민 뭐 관련은 뭐 여기서 좀 마치고요. 그 총선 막바지인데 여야가 좀 네거티브 공세가 좀 많이 있었어요. 뭐 문재인 후보의 뭐 지적으로 논문 관련 지적도 있었고. 그거 좀 간단히 좀 전해주시죠. 예, 역시 총선 막바지가 되니까 믿을 거는 네거티브다, 상대방을 욕하는 거다 이런 그 전통적인 옛날부터의 고질적인 안 좋은 게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새누리당은 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저기 양산, 경남 양산에 있는 그 자택에 그 뭐 건물이 3채가 있다는데 그 중에 한 10평 남짓 되는 사랑채, 그 한옥이라는데요. 그게 법적으로 무허가 건물이다. 그리고 이번에 총선 후보 등록을 할 때 재산 신고에서 뺐다. 이거는 위법이다. 이런 뭐 또 공격을 했고요. 그리고 또 저기 정세균 후보라고 저 서울의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한 민주당 전 대표인데요. 2004년 2월 달에 경영학 박사학위를 경희대에서 받았는데 이 박사학위 논문이 1991년 고려대학교에서 어떤 이모 씨가 석사학위 논문을 받은 거를 거의 뭐 17페이지를 베꼈다.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야, 그거 뭐 비열한 행위다. 이러면서 문대성 후보, 부산에서 나왔죠. 새누리당 문대성 후보는 논문 거의 뭐 베낀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복사 수준이다 이러면서 며칠 전부터 계속 또 그러고 있죠. 그러니까 또 새누리당에서는 그러면은 정세균 후보 사퇴시키면 우리도 문대성 사퇴시킬게 이런 그런 뭐 맞벌도 나오고 또 뭐 민주당에서는 그 문대성 후보뿐만이 아니라 하태경 후보가 또 부산에서 나왔는데 여기 뭐 독도 관련 망언을 했다, 일본 관련 망언을 했다 이러면서 막 후보 사퇴시키라 그러고 막 온갖 이런 이제 네거티브가 많이 나오는데 참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는요 총선 직전에는 어디까지가 네거티브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사실은 참 제대로 확인하기가 시간적 문제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력으로 참 확인하기도 유권자 어렵습니다.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짜증이 날 것 같아요. 짜증나죠. 서로 정말 진흙탕 싸움이고 누가 맞는지 아닌지를 가릴 틈도 없이 그냥 계속 쏟아내는 거잖아요. 우리가 이기면 이런 정책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이런 얘기를 24시간 해도 모자랄 이 시간에 계속 마이크 만들면 상대방 욕하고 비난하고 하니까. 예, 하여튼 뭐 이렇게 말씀이 긴 거 보니까 뭐 정치권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습니다.